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경제 시스템 있잖아요. 만약에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표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새로운 비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정책 몇 개 바꾸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경제의 심장,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소수에게는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주지만 대다수에게는 끊임없는 불안감을 주는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이 문장이 딱 꼬집는 현실?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놀랍지 않나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가 뽑은 대표가 아니라 오직 이윤만을 쫓는 몇몇 기업의 이사회에서 내려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문제의 뿌리는 결국 이 이윤에 대한 집착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영리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만든 비영리 단체들조차도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쫓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윤만 쫓다 보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 파괴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이런 인간적인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숫자로 잡히지 않으니까 너무나 쉽게 무시돼요. 결국 돈의 무게에 다른 모든 소중한 가치들이 짓눌리고 마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이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놀라운 진단이 나와요. 문제가 단순히 잘못된 정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리의 환상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너랑 다르고 우리 인간은 자연이랑 상관없다는 그런 믿음 말이죠. 바로 이 믿음이 각자 도생의 치열한 경쟁을 당연하게 만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식의 경제 시스템을 만든 철학적 뿌리가 된 겁니다. 이 두 그림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왼쪽은 말이죠. 우리 각자가 외로운 섬이라는 분리의 세계관이에요. 여기서는 살아남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경쟁해야만 하죠. 반면에 오른쪽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에 연결된 뿌리라는 하나됨의 세계관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돕고 나눌 때 모두가 함께 풍요로워진다고 믿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경제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분석은 이쯤 하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죠. 분리가 아니라 연격이라는 가치 위에 세워진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새로운 경제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만약 기업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되어야 할까요? 그 목적은 바로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거랑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 목표가 내 주머니를 채우는 거였다면 새로운 목표는 우리 공동체, 환경,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즉, 돈을 모으는 것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걸로 목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의 기반이 소유에서 접근성으로, 목표가 물질을 쌓아두는 것에서 삶의 질 좋은 경험으로, 또 척도가 내가 통제하는 것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당신이 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소유보다 접근이라.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예시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질문 아닌가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깨끗한 카펫이라는 결과지 진공청소기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소유 중심 경제에서 접근 중심 경제로 나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이 진공청소기 비유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문제.
내 가구가 각자 청소기를 가지고 있는데 95%의 시간은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낭비죠. 그래서 이들이 합의를 합니다. 딱 하나만 사서 같이 쓰자고요. 그 결과 구매 비용이랑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심지어 나머지 필요 없어진 세대의 청소기라는 잉여 자원이 생겨서 다른 12가구에 공급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4대를 따로 살 필요 없이 한 대를 공유하니까 비용이 무려 75%나 절약된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이게 바로 협력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를 누가 시작해야 하냐는 겁니다. 간디의 유명한 말처럼 이 변화는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즉 나눌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한테 더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가진 사람들이 먼저 새로운 방식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 모델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델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들을 한번 보세요. 소유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생산과 쓰레기가 줄어서 환경이 보호되겠죠? 또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웃 간의 신뢰와 협력이 늘어나고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는 거고요. 이 모든 게 협력이라는 하나의 중심축에서 뻗어나오는 혜택들입니다. 이런 모델을 생태 경제학, 영어로는 이코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하면서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생태계랑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스템인 거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모두를 위한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우리를 이 끝없는 쳇바퀴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맨날 돈만 쫓아서 햄스터처럼 쳇바퀴만 돌리는 삶, 그게 아니라 진짜 자유와 여유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쳇바퀴 경주에서 이겨봤자 결국은 쳇바퀴 안에 쥐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